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전엔 참 바빴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길다. 뭐 하나 기다려지는 게 없다. 그런 마음. 사실 많은 분들이 말없이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0명의 명의는 당신처럼 외롭고 지친 날들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은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감동적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줄지 모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지혜, 헬렌 켈러.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세요.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잃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도 있죠.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빈집에 혼자 남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기도 하죠. 그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우리 삶은 마치 멈춘 듯 느껴집니다. 마치 삶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떠나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이 열릴 준비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헬렌 켈러는 9개월 된 어린 나이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촉각이라는 새로운 문, 후각이라는 새로운 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새로운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들을 통해 들어온 세상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 너머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고개를 돌려 열려있는 문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지혜, 공자. 나이 들어 배움을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나? 젊은 사람들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이해하기 위해 배웁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 배웁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자신을 위해 배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책 한 권이든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자녀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든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놀이든 말이죠. 공자는 70평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평생에 걸친 배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것은 평생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 속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이 주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 배우는 것들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시의 한 구절이 지금은 마음 깊이 울려올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금은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다시 반짝일 겁니다. 마음이 늙는 건 몸이 늙는 것보다 훨씬 슬픈 일이니까요. 세 번째 지혜 간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걸까?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모를까? 왜 배우자는 항상 똑같을까? 왜 이웃들은 서로 모른 척할까? 그런 생각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챙겨주며 살았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하라고.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세상과 만나라는 뜻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조금 더 웃고 먼저 연락하고 조용히 참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간디는 인도 전체를 변화시켰지만 그 시작은 자신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소박하게 먹기, 화내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길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자식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웃이 인사를 해주길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밝게 인사하세요. 세상이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변화가 주변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톨스토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나?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불안도 지금을 흐리게 만들 뿐이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 괴로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것을요. 아니, 오늘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손에 쥔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옆에 있는 사람의 숨결, 이 순간 들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코끝에 스치는 꽃향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명예나 재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겼고 복잡한 사교 모임보다는 단순하고 조용한 일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다섯 번째 지혜, 에이브러햄 링컨. 나는 천천히 걷는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 느려졌어. 예전 같지가 않네. 몸이 말을 안 듣네.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겠어.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말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느렸죠. 사람들은 그를 둔하다고 했고, 때로는 바보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늦게 도착하지만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적은 없다고. 이 말 속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끈기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속도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 걸음이 비록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도달할 곳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달리지만 자주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방향을 알고 계시니까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6번째 지혜, 루즈벨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병원에 가는 것, 갑작스런 사고, 홀로 남겨질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죽음.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둘 마음속에 쌓이면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과 어울렸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에 지배당한 삶입니다. 루즈벨트는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 그도 개인적으로는 소아마비라는 큰 시련을 겪었죠.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두려워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그는 휠체어를 타고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고 듣고 느끼고 있는 여러분, 이미 그 어떤 두려움보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전쟁도 겪어보셨고, 가난도 겪어보셨고, 질병도 겪어보셨고, 이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용기를 증명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상상의 두려움이 현실의 용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7번째 지혜, 쇼펜하우어.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친구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홀로 지냈지만 인류 철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맑아지고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깜깜게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선물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외롭다고. 반대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안합니다. 8번째 지혜, 노자.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결국은 거대한 돌도 깎아냅니다. 급하게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감싸고 흘러가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도 변화시킵니다. 그런 물처럼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배려는 늘고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시죠? 젊을 때는 강해 보이려고 딱딱하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젊을 때는 빠르고 직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돌아가더라도 모든 것을 고려하여 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실 줄 압니다. 그 자체가 삶의 품격입니다. 노자는 이런 지혜를 무의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삶의 경지에 도달해 계십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되 물처럼 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도 낮은 자세로 살아가시지만 그 겸손함이 모여서 큰 바다 같은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오고 계십니다. 9번째 지혜,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약합니다. 바람에도 휘청이죠.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 갈대가 생각할 수 있기에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몸이 약해진다고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걸음이 느려진다고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여러분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몸의 한계는 정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성찰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세상을 경험했다면 지금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발로 뛰어다니며 세상을 탐험했다면 지금은 생각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고 넓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인간의 생각과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번째 지혜, 마더 테레사. 우리는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나는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삶은 거대한 무언가보다 작은 정성과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손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웃으며 내어주는 작은 인사, 혼잣말처럼 남기는 조용한 기도 한 줄, 지나가는 길에 만난 길 잃은 강아지에게 주는 작은 관심,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마더 테레사 자신도 처음부터 큰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면서 결국 세계적인 사랑의 실천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고 생각할 만큼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 그것도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빛이 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주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마무리 10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닫힌 문 대신 열린 문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고 말이죠. 공자는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진다고 말이죠. 간디는 세상의 변화가 내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톨스토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링컨은 천천히 걸어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말이죠. 루즈벨트는 두려움 그 자체가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상상의 두려움이 현실의 용기를 이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위대한 정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이죠. 노자는 부드러움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살되 물처럼 강하게 살라고 말이죠. 파스칼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정신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이 10가지 지혜는 모두 하나의 큰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
는 것입니다. 더 젊어질 필요도 없고, 더 빨라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완성된 아름다움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신 여러분, 그 페이지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 영원히 젊은 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기억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가장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가 사랑으로, 지혜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평안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따뜻함이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전엔 참 바빴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길다. 뭐 하나 기다려지는 게 없다. 그런 마음. 사실 많은 분들이 말없이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0명의 명인은 당신처럼 외롭고 지친 날들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은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감동적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줄지 모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지혜, 헬렌 켈러.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세요.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잃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도 있죠.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빈집에 혼자 남게 되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기도 하죠. 그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우리 삶은 마치 멈춘 듯 느껴집니다. 마치 삶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떠나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이 열릴 준비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헬렌 켈러는 9개월 된 어린 나이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촉각이라는 새로운 문, 후각이라는 새로운 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새로운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들을 통해 들어온 세상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 너머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고개를 돌려 열려있는 문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지혜, 공자. 나이 들어 배움을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나? 젊은 사람들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이해하기 위해 배웁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 배웁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자신을 위해 배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책 한 권이든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자녀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든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놀이든 말이죠. 공자는 70평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평생에 걸친 배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것은 평생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 속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이 주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 배우는 것들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시의 한 구절이 지금은 마음 깊이 울려올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금은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배우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다시 반짝일 겁니다. 마음이 늙는 건 몸이 늙는 것보다 훨씬 슬픈 일이니까요. 세 번째 지혜 간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걸까?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모를까? 왜 배우자는 항상 똑같을까? 왜 이웃들은 서로 모른 척할까? 그런 생각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챙겨주며 살았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하라고.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세상과 만나라는 뜻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조금 더 웃고 먼저 연락하고 조용히 참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간디는 인도 전체를 변화시켰지만 그 시작은 자신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소박하게 먹기, 화내지 않기, 진실만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길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자식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웃이 인사를 해주길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밝게 인사하세요. 세상이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변화가 주변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톨스토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나?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불안도 지금을 흐리게 만들 뿐이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 괴로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것이요. 아니, 오늘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손에 쥔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옆에 있는 사람의 숨결, 이 순간 들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코끝에 스치는 꽃향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명예나 재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겼고, 복잡한 사교 모임보다는 단순하고 조용한 일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5번째 지혜, 에이브러햄 링컨. 나는 천천히 걷는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 느려졌어. 예전 같지가 않네. 몸이 말을 안 듣네.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겠어.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말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느렸죠. 사람들은 그를 둔하다고 했고, 때로는 바보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늦게 도착하지만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적은 없다고. 이 말 속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끈기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속도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 걸음이 비록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도달할 곳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달리지만 자주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방향을 알고 계시니까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6번째 지혜, 루즈벨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병원에 가는 것, 갑작스런 사고, 홀로 남겨질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죽음.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둘 마음속에 쌓이면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과 어울렸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에 지배당한 삶입니다. 루즈벨트는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 그도 개인적으로는 소아마비라는 큰 시련을 겪었죠.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두려워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그는 휠체어를 타고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고 듣고 느끼고 있는 여러분, 이미 그 어떤 두려움보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전쟁도 겪어보셨고, 가난도 겪어보셨고, 질병도 겪어보셨고, 이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용기를 증명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상상의 두려움이 현실의 용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7번째 지혜, 쇼펜하우어.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친구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홀로 지냈지만 인류 철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맑아지고,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깜깜게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선물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외롭다고. 반대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안합니다. 8번째 지혜, 노자.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결국은 거대한 돌도 깎아냅니다. 급하게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감싸고 흘러가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도 변화시킵니다. 그런 물처럼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배려는 늘고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시죠? 젊을 때는 강해 보이려고 딱딱하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젊을 때는 빠르고 직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돌아가더라도 모든 것을 고려하여 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실 줄 압니다. 그 자체가 삶의 품격입니다. 노자는 이런 지혜를 무의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삶의 경지에 도달해 계십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되 물처럼 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도 낮은 자세로 살아가시지만 그 겸손함이 모여서 큰 바다 같은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오고 계십니다. 9번째 지혜,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약합니다. 바람에도 휘청이죠.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 갈대가 생각할 수 있기에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몸이 약해진다고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걸음이 느려진다고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여러분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몸의 한계는 정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성찰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세상을 경험했다면 지금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발로 뛰어다니며 세상을 탐험했다면 지금은 생각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고 넓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인간의 생각과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번째 지혜, 마더 테레사. 우리는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나는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삶은 거대한 무언가보다 작은 정성과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손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웃으며 내어주는 작은 인사, 혼잣말처럼 남기는 조용한 기도 한 줄, 지나가는 길에 만난 길 잃은 강아지에게 주는 작은 관심,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마더 테레사 자신도 처음부터 큰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면서 결국 세계적인 사랑의 실천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고 생각할 만큼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 그것도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빛이 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주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마무리 10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닫힌 문 대신 열린 문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고 말이죠. 공자는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진다고 말이죠. 간디는 세상의 변화가 내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톨스토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링컨은 천천히 걸어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말이죠. 루즈벨트는 두려움 그 자체가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상상의 두려움이 현실의 용기를 이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위대한 정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이죠. 노자는 부드러움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살되 물처럼 강하게 살라고 말이죠. 파스칼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정신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이 10가지 지혜는 모두 하나의 큰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젊어질 필요도 없고, 더 빨라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완성된 아름다움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신 여러분, 그 페이지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모두 영원히 젊은 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기억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가장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가 사랑으로, 지혜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평안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따뜻함이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